여러분, 내일 드디어 수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기량 마음껏 펼치시고, 덕으로엔 수험생이 없지? LG 에너지솔루션이 SK온 미국 법인에 이어 미국 공장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 불안한데요. 무슨 일일까요? 미시간주 지역 언론 홀랜드 센티넬은 13일 LG 에너지솔루션이 홀랜드 공장 생산 직원 17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SK 배터리 아메리카도 최근 조지아주 공장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무급휴직 처리하기로 한 바 있어서 연이은 배터리 업체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SK온은 지난 9월에도 감원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공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었죠. 이처럼 미국 공장이 일제히 정리 해고에 돌입한 것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감소로 생산 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도 LG 에너지솔루션과 튀르키예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철회했고요. GM도 전기차 공장 가동 시점을 연기했죠. 폭스바겐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소비자 부담의 증가와 경기 둔화, 유럽의 친환경 정책 지연, 여전히 비싼 가격 등으로 수요가 둔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짚어봤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수요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GM이라든지 혼다라든지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의 차전지 생산의 투자 역시 좀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 속도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은 고금리로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구매가 대부분 할부로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고금리를 빌려야죠.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이라든지 여전사를 통해서 빌리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고금리로 이루어지고 수요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가격이 비싼 전기차를 살 때는 할부 금액 역시 올라가게 되는데 할부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샀다. 전기차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고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빨리 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산 것들이 아니냐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 수요가 전기차랑 일반 차랑 수요자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빨리 살 사람들은 이미 산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려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가격이 낮춰져야 된다. 낮춰져야만 할부 금액에 대한 부담도 덜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보조금 등을 통해서 혹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가격 낮게 가져가게 된다라 그러면 수요층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수요 창출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가격을 좀 낮추는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인하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공급 조절이 시작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결국은 얼마나 싸게 가느냐, 얼마나 인프라가 빨리 구성이 되느냐 이런 요소들, 그 전기 요금이 얼마나 싸지냐 이런 각종 요소들이 결부가 돼서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봐야 될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생산이나 배터리에 대한 혜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다양한 보조금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탈탄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의 규모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생산 시장이 바뀔 것이다라고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 업계 원가 절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업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최근에 뭐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쓴다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공급 조절이 조금씩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공급 조절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정부들이 전기차 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정책적인 목적과 결부가 되면서 보조금 정책까지 같이 연동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수요가 위축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의 포텐셜은 굉장히 크고 가격이 좀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 인식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점차 나아지면서 시장의 확대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차량 수요가 좀 떨어지는 것은 맞고요. 아까 여전사라든지 캐피탈사에서 할부 금융을 해야 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전기차 수요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기차는 빠르게 옛날 투자 전략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전기차 판매율 증가율이 뭐 10%대로 저조하다. 배정금, 보조금을 쓰지 못할 정도로 남아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인프라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 다 확보를 하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자동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기 때문에 현기차는 이런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긴 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탈탄소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의 보조금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 반영이 되면서 아마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 역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고금리 상황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장되지 않은 이런 양상들이 겹치면서 보조금이 좀 남을 정도로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